안녕하세요. 워킹 슈퍼맘스 이수지입니다. 한참 만에 영상을 찍게 됐어요.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늘 생각은 하면서도 참 시간 내기가 힘들었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열심히 학교 생활하면서 바쁘게 지금 가을 보내고 있죠. 특히 막내 같은 경우 정말 파사디나 아트센터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말 숙제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매일 거의 잠도 잘 못 자고 너무 힘들고 또 처음 입학해서 적응하는 기간이라 그런지 전화만 하면 맨날 울어요. 너무 힘들다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학 생활은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no fun 매일 울고 근데 그 시기도 또 잘 이겨내면서 적응해 나가겠죠. 아이들이 그동안 익숙했던 가정을 떠나서 대학 생활을 시작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 참 적극적이고 대인관계도 좋고 그런 아이인데도 처음 대학 갔을 때 참 힘들어하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처음 방문했을 때 오히려 막 눈물을 펑펑 울면서 이렇게 흘리고 또 헤어질 때도 그렇게 울고 그러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서 들은 얘기지만 하버드나 정말 미국의 많은 학교들이 정말 학습량도 많고 학생들이 참 또 다른 세계를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 큰아이 말이 막 너무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고 그게 막 완전 압도하듯이 자기한테 막 이렇게 다가오고 그거를 견디기 힘든 그런 심리적인 상태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아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공황 상태처럼 며칠을 침대에서 꼼짝을 못하고 자기가 누워 있었던 적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더 심해지면 말 그대로 어떤 우울증 그런 것도 올 수도 있겠죠.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커요. 특히 저희 둘째 같은 경우 굉장히 여린 면도 많고 또 이렇게 약한 부분도 많고 뛰어난 면이 있는 반면에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스탠퍼드 입학하고 나서 정말 저희도 상상하지 못한 정말 어려운 그런 적응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건 차차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럴 때 정말 몸과 마음이 너무 아픈 그런 상태, 정말 어떤 성장의 고통? 이러한 시기들을 겪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아이들 셋이 다 떠나니까 뭐 집안도 굉장히 평안하고 일도 많이 줄고 뭐 삶도 심플해지고 좋은 면도 참 많아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말 자주 연락하고 또 가끔은 이렇게 방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그 적응하는 시기를 잘 이기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부모는 또 심리적인 안정도 주고 이런 면도 신경을 써야겠죠. 아이들을 키운다는 건 정말 참 많은 육체적인 일도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참 힘든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는 정말 특히나 저는 셋을 키우다 보니까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았던 게 어느 날부턴가 제가 앉아서 밥을 먹는 때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사춘기, 특히 사춘기를 겪는 그러한 자녀들을 옆에서 케어하고 또 그러는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힘든 시기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그런 계기 중에 하나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명문대 갔어요. 이렇게 잘했어요. 그럼 꿀팁은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었어요. 꿀팁이 있다면 얼마든지 얘기하고 싶죠. 사실 정확하게 이게 꿀팁이다 이런 건 없어요. 아이들마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다만 아이들이 가진 소질과 재능을 잘 발휘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발전적으로 또 이 사회에 정말 잘 적응하며 일꾼으로 또 자신의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해 가도록 정말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거지 이 세상에 정답 right way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도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겪었던 어려움들, 정말 그런 걸 같이 나누고 공감하고, 그리고 부모도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더 이렇게 좀 성장하는 기쁨, 또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 이러한 얘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이었거든요. 제 주변에도 정말 어릴 때부터 영특한다는 소리 듣고 또 공부 잘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액티비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정말 부모의 기대를 한껏 받으며 그렇게 잘 자라던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 그러죠. 그걸 겪는 부모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요. 수학도 너무너무 잘하고 정말 운동도 잘해서 야구 같은 경우 뭐 스테이트, 내셔널급 이런 대회도 나가는 그런 훌륭한 성적도 거두고 그러던 학생이 정말 하이스쿨 때 사춘기가 되니까 뭐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계기가 운동을 하면서 부상을 입고 그게 슬럼프가 오고 그러면서 어떤 내면에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뭐 공부도 손을 놓고 정말 학교도 안 갈 정도로 그런 너무 부모로서 뭐 옆에서 지켜보기 힘든 상황이 되니까 갈등이 계속 되는 거예요. 부모는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잔소리하게 되고 그럼 또 자식은 그거에 대해서 또 뾰족하게 반응하고 또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는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참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정도 보았고, 또 정말 착실하고 똑똑하고 이러던 학생이 사춘기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밤 늦도록 매일 그냥 컴퓨터, 뭐 폰 보면서 뭘 하는지, 그리고 부모가 정말 요만큼 말만 해도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 시기의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참 잠을 못 자고 이러한 그 부모의 모습, 이런 얘기 들으면서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이들이 명문대 가고 뭐 자기 일 잘하고 겉으로 보기엔 이런 모습들이지만 저라고 뭐 예외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사춘기의 그런 기간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늦게 대학 가서 또 그러한 시기를 겪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뭐가 잘못됐는지 제 삶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정말 먼지가 돼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리적으로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때 도저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은데 이게 뭘까?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정말 부모 교육, 페어런팅 그 상담 교육을 한 반년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그거의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부모도 정말 이렇게 배워야 되겠구나. 정말 더 알고 좀 더 현명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배운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이 나고 또 오늘 쉐어하고 싶은 내용은 바운드리라는 얘기였거든요.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 얘기가 특히 미국에서 부모는 1세대, 뭐 1.5세대나 하여튼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과 이런 부모 세대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인식의 차이가 있고 하여튼 많은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부모는 특히 1세대 부모들 굉장히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예전에 가졌던 몸에 배어왔던 그런 생활 습관들, 자식들한테 바운드리를 막 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교육받고 우리가 전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런 관념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막 바운드리를 넘어오는 거가 얘네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것 중에 서로 바운드리를 지키라는 거. 네, 저는 그거를 그때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한테 나는 아이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막 얘기하고 잔소리하고 막 이럴 때 저럴 때 막 컨트롤 하려고 했던 게 정말 이 바운드리를 다 넘는 거였구나. 그러다가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아이들이 반응이 정말
예상 외의 어떤 그런 반응이 되면 굉장히 화가 나게 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내 무의식 속에 쌓여 있죠. 그러다 보면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상처 주는 그러한 막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바운더리를 지키라는 그 말이 저는 참 와닿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정말 이런 언쟁을 하고 막 이럴 때에 했던 얘기들, 아이들이 어떤 표현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엄마 난 머리가 너무 아프고 내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어쩌저쩌 이러면 저도 모르게 그래서 내일 학교 안 가겠다는 거니?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엄마는 너무 쉽게 점핑 투 더 컨클루전 한다고. 그러한 식의 어떤 이런 얘기들, 또 아이들이 컸을 때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딸이고 그러니까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거를 강요했을 때에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의 바운드리를 너무 넘어오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걸 인식을 하고 서로 바운드리를 지켜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하나의 객관적인 객체로 존중해주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바운드리를 지킨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뭐 식당에 가더라도 부모가 다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통보하듯이 우리 어디 가자 이러는 게 아니라, 여행지를 가거나 이럴 때도요, 아이들한테 먼저 의견을 물어보는 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그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그런 것도 되겠고요. 또 여기 아이들은 어떤 내 거, 어떤 요런 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분명해요. 그래서 부모가 사줬더라도 그 아이들의 물건이나 이런 거를 허락 없이 만지거나 뭐 본다든지 뭐 어떻게 치운다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를 함부로 대한다 할까요?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독립된 그런 인격체로 대해주는 거에 그런 작은 실천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려면 어떤 힘든 상황이나 자기 내면의 어떤 그런 거를 조금 얘기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부모들은 마음이 급하고 뭔가 막 알려주고 싶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막 다다다다 먼저 앞서가지 말고 진짜 이렇게 듣고 공감해 주라 그러거든요. 저도 잘 못했어요. 근데 배울 때 정말 듣고, 아, 그렇구나. 너가 참 힘들었겠구나. 그랬겠구나. 구나 하는 그 공감을 잘 해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이제 부모한테 좀 오픈할 그런 마음을 갖고 조금씩 자기 내면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게 닫히기 시작하면 정말 소통이 이제 안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정말 폭풍우 같은 시기는 항상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지나가거든요. 분명히 그때가 지나가고 또 평안한 시기가 오고 아이들이 철이 들어요. 철이 드는 시기가 와요. 아까 얘기했던 그 힘들었던 가정 같은 경우도 아이가 어느새 철이 들어서 이제는 진짜 부모님한테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해요. 그러니 저희들은 부모는 좀 더 기다려주고 그 시기에 그 폭풍우 같은 그런 경랑을 겪고 있을 때 같이 그냥 거기 소용돌이에 감정이 막 같이 휩쓸려 갖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어른이니까 부모니까 좀 더 평정심을 갖고 진짜 이렇게 평안함을 유지해야 되죠. 부모가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공감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참 힘든 과정이지만 그러한 거를 잘 슬기롭게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그런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함께 공감하고 성장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